다이어트를 위해 매일 헬스장으로 향하지만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체중 때문에 좌절감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어쩌면 저와 같은 이런 경험을 한 번쯤 해보셨을 텐데요. 이러한 다이어트 실패의 원인은 단순히 운동 부족이나 식단 조절 실패가 아닌 경우도 있어요. 우리 몸속 특정 영양소의 결핍이 체중 감량을 방해하는 숨겨진 복병일 경우가 있는데요. 헬스장 가기 전 오늘 알려드리는 4가지 영양제를 챙겨 먹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다이어트 효율을 좀 극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지만 의외로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고 또 들었을 때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4가지 영양제 빠르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스트레스성 폭식의 방패막이라고 불리는 마그네슘입니다. 이 참을 수 없는 식욕, 사실은 이게 스트레스 때문일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특히 현대인일수록 다이어트 중 가장 큰 적은 스트레스로 인한 폭식이에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는 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이 코르티솔은 식욕을 촉진하고 특히 복부지방 축적의 주범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바로 이때 천연진정제로 불리는 마그네슘이 핵심적인 역할을 해줘요. 마그네슘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분비를 억제하고 신경계를 안정시켜서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실제 2017년 플러스1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마그네슘 섭취가 불안 증상을 완화하는 데 유의미한 효과가 있음이 밝혀졌어요. 스트레스가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식욕 조절이 용이해지고 특히 복부지방이 쌓이는 것을 막을 수가 있는 거죠. 이 마그네슘은 뇌의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축을 조절해서 코르티솔의 과잉 분비를 제어하거든요. 그리고 행복 호르몬이라고 알려진 세로토닌 생성에도 관여하기 때문에 스트레스 반응을 완화하고 충동적인 식사를 막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마그네슘이 체중 감량의 직접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스트레스의 관리에 보조적인 역할을 할 뿐이고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단, 그리고 숙면을 취하는 생활 습관이 기본으로 깔려야 된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체 비만 킬러라고 알려진 영양소가 있다는 거 아세요? 바로 비타민 D인데요. 특히 여성분들은 남성분들에 비해서 유독 이제 허벅지살을 빼고 싶어 하시고 그 욕구와는 반비례하게 유독 빼기 힘든 곳이 또 허벅지죠. 이 햇빛 비타민이라고 알려진 비타민 D를 꾸준히 섭취하시면 허벅지살이 빠지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유독 하체에 살이 집중되는 하체 비만이 고민이시라면 비타민 D 결핍을 의심해 볼 필요도 있어요. 이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돕는 역할 외에도 지방세포의 생성과 성장을 억제하는 중요한 기능을 하기 때문이죠. 여러 연구에서 체내 비타민 D 수치가 낮을수록 비만 유병률이 높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특히 비타민 D는 새로운 지방세포가 생성되는 과정을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2년 뉴트리언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과체중 및 비만 성인을 대상으로 비타민 D를 보충한 결과 체지방량이 유의미하게 감소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고 해요. 비타민 D는 지방 조직에 있는 비타민 D 수용체에 결합하여 지방 세포의 분화와 증식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지방 분해를 촉진하는 호르몬인 렙틴의 분비에도 영향을 미쳐서 체중 조절에 긍정적인 효과를 줘요. 실내 생활 위주인 현대인, 특히 한국인은 비타민 D 결핍 비율이 매우 높죠. 충분한 햇볕을 쬐기 어렵다면 영양제를 통해 비타민 D를 보충하는 것이 하체 비만을 포함한 전반적인 체중 관리와 건강 관리에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어요. 비타민 D는 햇볕을 통해 피부에서 자연적으로 합성되므로 하루 15분에서 20분 정도 햇볕을 쬐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너무나도 바쁜 현대인들, 이것도 사실 쉽지가 않죠. 그래서 저도 항상 비타민 D를 복용하고 있습니다. 오메가3 하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다이어트에 도움을 주는 필수 영양제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리면 믿겨지세요? 뱃살분의 가속기라고도 말할 수 있는 이 오메가3는 운동 효과를 높여주기 때문에 이 헬스 하시는 분들도 필수적으로 드시거든요. 지방이라고 해서 다 같은 지방이 아니라는 거 다들 아시죠? 오메가3 지방산은 우리 몸의 지방, 특히 뱃살 분해를 촉진하는 착한 지방으로 알려져 있어요. 몸속 만성염증을 줄여서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만드는 것이 이제 핵심 원리라고 볼 수 있는데요. 비만은 만성적인 저강도 염증 상태와 관련이 깊어요. 오메가3는 강력한 항염증 효과를 지녀서 이러한 염증을 줄이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해서 신진대사를 활성화시켜줍니다. The American Journal of Clinical Nutrition에 게재된 다수의 연구는 오메가3 보충이 허리둘레 감소와 체지방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오메가3의 주요 성분인 EPA와 DHA는 염증을 유발하는 사이토카인의 생성을 억제해주고요. 염증이 줄어들면 세포의 에너지 대사 효율이 높아져서 같은 양의 운동을 하더라도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하고 지방을 태울 수 있게 해줘요. 또 이러한 원리에 근거해서 운동 후에 회복에도 꽤나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윌리엄 시어스라는 사람이 출간한 The Omega-3 Effect라는 책에서는요, 오메가3가 지방연소 유전자를 활성화하고
지방 저장 유전자를 비활성화하는 방식으로 체중 조절에 기여한다고 설명한다고 해요. 근데 이 오메가3는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사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는데요. 혈액을 묽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들,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분들은 전문가와 상담을 하고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장내 환경 개선으로 살찌는 체질을 바꿔주는 유산균이에요. 우리가 노력을 해도 계속 살이 잘 빠지지 않거나 살이 찌는 이유는 장내 세균이 이유일 수도 있거든요. 우리의 장 속에는 수많은 미생물이 살고 있고 이들의 균형이 체중 조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최근 연구들을 통해서 많이 밝혀지고 있어요. 유익균이 많은 건강한 장 환경은 살이 덜 찌는 체질을 만드는 열쇠죠. 장내 유해균은 음식물로부터 더 많은 칼로리를 흡수하고 지방 축적을 촉진하는 반면에 유익균은 지방 축적을 억제하고 식욕 조절 호르몬 분비를 돕습니다. 2013년 브리티시 저널 오브 뉴트리언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특정 유산균을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서 체중과 체지방이 더 많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요. 유산균과 같은 유익균은 단쇄지방산을 생성해서 지방 축적을 억제하고 장 점막을 튼튼하게 해서 염증 유발 물질이 혈액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습니다. 이는 전신적인 염증 감소와 신진대사 활성화로 이어져서 체중 감량에도 도움을 주는 것이죠. 그렇지만 모든 유산균이 체중 감량에 효과적인 것은 아니에요. 이 체지방 감소 기능성을 인정받은 특정 균주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유산균의 효과는 개인의 장내 환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성공적인 다이어트는 단순히 덜 먹고 더 움직이는 것을 넘어서 우리 몸이 최적의 상태에서 효율적으로 지방을 태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볼 수 있어요. 스트레스 조절, 지방세포 생성 억제, 신진대사 촉진, 장내 환경 개선, 혈당 안정이라는 5가지 핵심 요소를 관리하는 것이 다이어트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열쇠죠. 오늘 소개한 마그네슘, 비타민 D, 오메가3, 유산균 이 4가지 영양제들은 운동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영양제는 마법의 약 같은 게 아니에요. 건강한 식단과 꾸준한 운동이 전제되어야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메꿔주는 그런 용도, 보조 수단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하지만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정말 내가 노력하고 있는데 이 정체기가 잘 안 뚫어진다, 이 정체기를 벗어나기가 어렵다, 그럴 때는 현명한 영양제 섭취가 그 돌파구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영양제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을 확인하셔도 좋고요. 제가 영상 안에서 연관된 제품들 연결되도록 해놨으니까 다시 한번 돌려보시면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